이번 뱃살은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이고 다이어트 하는 분들의 최대 고민거리라서 기본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총 4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뱃살 감소의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중에서 어느 쪽 운동이 더 효과적이고, 두 번째는 운동할 시간이 없을 때 주어진 시간이 딱 20분이라면 유산소 또는 무산소 운동 중에서 어떤 운동 위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 뱃살 감소의 식사요법과 운동요법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그리고 마지막 영상은 뱃살 허리둘레 감소를 위한 보편적인 치료 원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영상 순서가 거꾸로인데요. 이처럼 제가 운동요법을 먼저 다룬 이유는 뱃살 감소를 위한 식사요법은 일반적인 체중 감량 식사요법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다 알고 있으므로 그럼 운동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걷거나 달릴지, 아니면 헬스장 가서 기구 운동을 할지,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뱃살에 도움된다는 홈트를 따라할지부터가 여러분들의 제일 큰 첫 고민일 거예요. 자기에 맞는 운동을 선택을 할 때 운동 방법 중에서 큰 흐름인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에 대한 각각의 뱃살 효과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그 선택하는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자신의 체성분 점검하면서 운동을 바꿀 때에도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뱃살은 우리가 겉에서 움켜잡을 수 있는 저 빨간색 겉부분인 복부 피하 지방과 뱃속 창자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저 녹색 부분인 내장 지방으로 구분합니다. 그 차이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은 각각 대사에 미치는 부분과 비교 연구할 때 적절한 운동 방법, 즉 운동 강도와 횟수, 시간이 변하면 같은 연구에서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운동을 직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소지가 있지만, 그동안 발표되었던 운동 종류에 따른 복부 지방 감소에 대한 논문들을 모아서 통합적으로 다시 분석한 논문을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메타 분석과 두 개의 임상 실험 연구에 의하면 유산소 운동은 무산소 운동보다 허리둘레와 복부 지방 감소에 더 효과적이고, 관련 논문들을 총정리해주는 리뷰 저널에서도 유산소 운동이 과체중과 비만한 사람들에서 복부 내장 지방 감소에 더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복부 내장 지방 감소 효과에 가장 강력한 운동 처방은 불분명하더라도 운동에 의한 복부 내장 지방 감소에는 유산소 운동이 중심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공신력 있는 WHO와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도 유산소 운동은 무산소 운동보다 지속적이고 우세하게 복부 지방을 줄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산소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개별적인 논문들이 계속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고, 복부 지방 감소에 무산소 운동만이 가지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한다면 개개인 상태에 맞게 복부 지방 감소에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딱 이거다라고 기준을 제시한 논문과 단체는 없지만 오늘 영상에서 제 유튜브 제목처럼 근거 중심의 실제 적용 사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무산소 운동이 뱃살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대표적인 연구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다음 연구라고 생각돼요. 이 연구가 의미 있는 이유는 비록 추적 관찰이지만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대규모적이고 12년간 가장 장기적으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이죠. 중등도에서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시행하라는 권장 기준에 근거해서 전혀 안 한 경우, 그 다음에 부족한 경우, 충족으로 시간별로 세급으로 나누고요. 근력 운동도 시간별로 세급으로 나누어서 각각 그룹별로 조합을 해서 허리둘레와 체중 변화를 12년간 관찰한 연구죠. 조합 결과를 보면 비록 유산소 운동을 전혀 안 하거나 권장 기준에 부족하더라도 무산소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준다면 뱃살은 줄어들었고요. 이처럼 유산소 운동이 부족할 때에는 무산소 운동을 또한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산소 운동이 전혀 효과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근력 운동을 안 하더라도 유산소 운동도 권장 기준에 충족하게 한다면 무산소 운동 유무에 상관없이 허리둘레 감소에 도움이 되지만, 근력 운동은 유산소 운동은 권장 기준에 상관없이 많이 할수록 허리둘레 감소에 도움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허리둘레 감소에는 무산소 운동이 유산소 운동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보는 거죠. 이처럼 무산소 운동이 뱃살을 감소시켜주는 메커니즘은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무산소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증가시켜주면 우리 몸의 대사가 증가해서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하여 복부지방을 포함한 체지방이 분해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을 할 때 체지방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체지방을 직접 분해해 주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근력 운동을 하면 각 부분의 근육의 힘과 신체 밸런스가 좋아져서 일상 활동량이 증가하여 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 중에서 무산소 운동만이 가지는 특징적인 중요한 메커니즘은 바로 근육량 증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약해진 각각의 근육의 힘과 신체 밸런스가 고르게 좋아지게 하는 것이 무산소 운동만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메커니즘을 보면 무산소 운동을 선택해야 하는 기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것은 근육량 상태, 즉 저근육형인 사람과 근육량 증가와 근력 및 신체 밸런스 향상이 모두 필요한 노인들에게서는 무산소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산소 운동을 선택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무산소 운동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연구 결과들은 종합적으로 유산소 운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요. 무산소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대표적인 이전 논문에서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 기준을 충족하면서 무산소 운동을 할 때 뱃살 감소뿐만 아니라 무산소 운동의 효과가 더 좋아지기 때문이죠. 단지 저근육형과 노인에서는 무산소 운동 비중을 더 높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최소 25분 이상 무산소 운동한 그룹은 평균적으로 42분 정도 무산소 운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근육형과 노인들은 최소한 25분 이상 40분 정도로 무산소 운동을 하였으면 합니다. 근육량이 정상이거나 정상 이상으로 많은 분들은 먼저 유산소 운동 위주로 시작해도 되는데요. 최소 한 달마다 체성분 검사를 시행하면서 근육량의 변화를 확인하여서 근육량 감소가 지나치면 이때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저근육형으로 변하고 무산소 운동을 해도 근육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무산소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저 동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잘못된 식사요법 때문이므로 꼭 제대로 된 식사요법을 같이 하기를 정말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처럼 50세 이상 노인분들은 가급적 무산소 운동을 조금이라도 꼭 하셨으면 합니다. 맨날 걷기만 하지 마시고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 감소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데 특히 50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므로 무산소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거나 나이에 따라 진행하는 근감소증을 예방해야 하고요. 근력 운동을 통해서 신체 각 부의 근력과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고 신체 균형을 향상시켜서 일상생활도 더 액티브해지기 때문이죠. 또한 노인일수록 특히 비만한 노인의 경우에는 동반되는 다양한 질환 때문에 중등도 이상 고강도의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힘들게 되므로 근력 운동이 더 적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무산소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논문의 실험 대상자들의 연령층이 대부분 중년 이상 노인들이었던 것이지. 이제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은 이해되시지요? 다음 뱃살 시리즈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